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잇는 서민들이 적지 않아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북의 문화 수준과 품격을 상징할 대표 도서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 불허에도 도내 정치 구도에는 여전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부분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낡은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 도시 재개발인데요. 이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전주 지역 도시 재개발 지역 서민들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효자동 서부시장 일대입니다. 주민인 곽정숙 씨는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워 애초부터 재개발에 반대했고 조합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행사로부터 주택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 고민이 커졌습니다. 주택 감정가가 실거래가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새 거처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뭐를 사겠어요. 여기 전주 시내바닥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요. 재개발 논의만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택 공시지가가 크게 정체됐고 이로 인해 보상금 액수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주 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는 강제 철거가 가능해지는데 곽 씨 가족은 꼼짝없이 거리에 내몰릴 처지입니다. 불안하지. 여기 다들 이사 가갖고 지금 호황안에 있으니까 밤에 저녁 되면 깜깜하고 하니까 무섭고 막 꿈꿔도 그냥 헐리는 꿈꾸고 도망가는 꿈꾸고. 재개발에 반대해온 주민은 74세대. 대부분 곽 씨처럼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대화를 거부한 재개발 조합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전주시에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저희는 시행사나 조합 측에서 저희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조합과 전주시는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합당하게 서로 좀 양보할 거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재개발 사업이 원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서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와 사전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민간단체 1,977억 원의 보조금 사업을 지원한다며 공모단체를 선정할 때 한 개 단체에서 3개 이내 사업까지로 공모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평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미흡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10% 이상 삭감,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도 도입합니다.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익산과 김제, 완주동 3개 산업단지의 제조업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내용은 기계설비의 위험 예방과 폭발, 화재의 예방관리, 유해 화학물질 경고 표시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달 사업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4,721억 원의 조달 사업을 집행해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업체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물품, 서비스 등 내자 구매가 1조 841억 원으로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고 나머지는 시설 공사로 집계됐습니다. 도시의 문화 수준과 품격의 상징으로 보통은 도서관을 꼽는데요. 도내에는 내세울 시설이 없어 아쉬웠는데 다행히 최근 건립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마치 대형 공연장처럼 탁 트인 공간. 계단식으로 벽면을 채운 책들은 전람회의 그림을 보는 듯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독서에 빠져듭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개관한 도립도서관입니다. 일단 카페테리아 같은 분위기, 개방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어느 공간에 한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신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도서관 주변으로
호수와 드넓은 공원까지 펼쳐져 있어 시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층에 보면 전시실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이랑도 쉽게 도서관 왔다가 볼 수 있는 이점이 또 있고, 여기 옆에 보면 별관에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충남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의 인구는 10만 명, 그 1%인 천여 명의 시민들이 매일 이곳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충남 도서관은 도 대표 도서관으로서 각 시군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가능한 장서만 100만 권, 규모 면에서 웬만한 대학 도서관 수준으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조닝에 대한 계획도 세웠지만 허가라든가 테이블, 가구에 대한 독창적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1개의 도서관을 보유한 전주시. 전주 시립도서관 본관만 해도 언덕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데다 비좁아 답답합니다. 시설과 장소 규모 면에서 충남 도서관과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들어 도립도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도서관 자체 하나가 하나의 도시의 문화생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1번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그 잣대가 될 만한 대표 도서관 하나 없는 전라북도. 도립도서관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평준화 일반고 학교 추첨과 배정이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평준화 일반과 합격자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배정 학교를 공개 추첨하고 18일 결과 발표를 거쳐 21일부터 등록을 받게 됩니다. 올해 평준화 일반고 모집에서는 지난해 단 한 명도 없던 탈락자가 500여 명이 발생했으며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추가 모집도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신입생 교복비와 현장 체험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단계적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에 시행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 올해 6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민주시민 교육 관련 업무 통합 추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목욕탕과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도내 대형 목욕탕과 찜질방, 병의원 냉각 탑수, 수도꼭지 냉온수 집중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만성 질환자 등이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영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무산됐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도내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여론도 여전해 이 의원의 향후 거취도 계속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의 복당 불허는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할 논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남원임실 순창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과거 이 의원의 탈당 전력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문제 삼으며 복당을 반대해왔습니다. 이 의원이 복당했을 때 몰고 올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 등 산적한 현안을 이끌어가는 데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평화당의 반발 등 당장은 오히려 잃을 것이 많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하지만 이용호 의원의 복당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여론의 변화가 생기고 총선 전국이 다가오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역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소수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에 실망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호 의원의 거취는 이 같은 도내 정치 구도를 바꿀 여전히 유력한 변수입니다. 다음 총선이 가까워지고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현역 의원으로서의 역할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이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지만 이 의원의 거취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자치분권 강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비례성과 대표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향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일괄이양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자치분권 강화 의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회합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불러 새해 대책을 듣고 성면 안전관리 시책과 인구정책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합니다. 임시회는 닷새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오는 18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난해 해묵은 논란 끝에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로 정해졌는데요. 정읍시는 이를 기념하고 동학혁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 달 마라톤 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5월 11일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정읍 황토연 일대에서 처음으로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날입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동학 마라톤 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정읍 종합경기장을 출발해 내장산 일대를 돌게 되는데 풀코스와 하프코스 등 4개 종목으로 이달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우리 정읍시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달리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춘향애인이 연매출 1,000억 원대 전국 5대 브랜드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3년에 출발한 춘향애인은 지난해 8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참여 농가도 딸기와 파프리카 등 15개 품목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여 춘향애인을 전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주 지역 도서관들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내일부터 국기를 주제로 책놀이와 북아트를 실시하고 둔산 영어도서관은 오늘부터 사흘간 독서교실을, 고산도서관은 책을 통한 감정 코칭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실구는 관내 24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 클리닉 등 금연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부안 고려청자 유적지를 대상으로 남북 학술 교류가 추진됩니다. 부안군은 부안면 유천리 고려청자 유적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나선 데 이어 고려 상감청자의 최대 소비지였던 북한 개성과 공동연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대표적 고려 문화유산인 청자를 주제로 합동 전시회도 계획할 수 있어 남북 협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창 문수산 편백숲이 산림휴양과 치유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고창 문수산 편백숲에 110억 원을 투입해 치유숲길과 치유캠핑장, 건강증진센터, 숙박시설 등을 갖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데 부근 석정 온천지구와 연계한 건강치유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신흥경제국의 중심 도시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베트남의 붕따오시와의 경제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자매도시인 인도 잠세드푸르시와는 수출입 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 해외 5개 나라,
18개 도시와의 안정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고창군 고창읍 삼흥마을에서 32만 원, 주공 4마을에서 25만 원, 익산시 동산동 광종합 약국에서 5만 원, 구기선 내과의원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유목마을에서 26만 2천 원, 학원마을에서 31만 3천 원, 요촌동 후초암마을에서 33만 원, 위듭 1마을에서 87만 8,500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수정마을에서 45만 원, 오륜마을에서 65만 원, 전북 하포스 조합원들이 50만 원, 고창군 성송면 월평마을에서 18만 8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성송면 백토마을에서 21만 3천 원, 고창읍 진흥마을에서 27만 원, 화신마을에서 32만 원, 하월 1마을에서 3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17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이 오는 19일 예음원에서 식습관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국악체험극을 선보입니다. 박웅, 장미자 주연의 연극 금의 환향이 오는 1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오스트리아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가 오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김선희 개인전 새김의 미학이 데미안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오늘 고창 군청광장에서 열립니다. 장수군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수 사과나무를 선착순으로 분양합니다. 군산시는 평생 학습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동네 문화 카페와 배달 강좌 사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550개 강좌를 접수합니다. 전주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오늘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제19회 전북도지사배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모레부터 사흘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에서 치러집니다. (1월 14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는 가운데 고창과 무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영하 4도에서 7도, 동부권은 무주 영하 6도에서 7도, 진안 영하 6도에서 6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고창 모두 영하 3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무주, 임실, 순창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